항마를 하는 목적이 나는 무조건 컬을 걸어줘. 이런 고객들이 있죠. 그죠? 컬이 주 목적인 분들이 계세요. 특히 히피펌 같은 경우는 뭐 컬이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컬이 걸려야 되는데 컬도 C컬이 있고 S컬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C컬을 연화를 더 봐야 될까요? S컬을 연화를 더 봐야 될까요? S컬. 그런데 우리가 연화를 더 본다라는 것은 한 번에 발라서 오래 많이 열 처리가 아니었죠. 무조건 재도포. 몇 분? 발라놓고 10분 지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계속 덧방하는 게 아니고 신선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재도포가 답이에요. 그러면 재도포 할 땐 액상약이 좋을까요? 크림약이 좋을까요? 무조건 액상. 그리고 지금 도포할 때 모발 상태에 따라서 먼저 도포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약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겠고 좀 더 순한, 그 다음에 강하다 순하다 좀 더 강하게 들어가려면 크림약을 좀 더 혼합해도 되고 좀 더 순하게 들어가려면 이때는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 섞으시면 안 됩니다. 파마 쪽에는 약에는 이때는 분명히 적게 바른다든지 액상 케라틴을 도포한다든지 반드시 물에 녹는. 자, 컬의 목적인 모발들. 자, 1차 도포 무조건 크림 치료. 맞죠? 그러면 지난주 안 오셨던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크림 치료도 꼭 두 가지, 건강 하나, 손상 하나 꼭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죠. 맞죠? 자, 1차 도포 크림 치료 도포 순서. 자, 단발보다 조금 더 짧아. 맞죠? 이때는 정수리, 앞머리, 사이드, 네이프. 자, 그리고 네이프는 늦게 발랐으니까 정수리에 발랐던 거 2배, 3배 더 바르면 돼요. 그죠? 자, 요 순서로 들어가고 바로 제도포 들어가세요. 자, 제도포는 크림약이 좋아요? 액상약이 좋아요? 자, 여기도 무조건 액상치료. 그러면 액상치료도 두 가지. 열펌 치료 하나, 일반 펌 치료 하나. 그러면 여기서 나는 둘 중에서 하나만 갖고 싶어. 그죠? 그러면 열펌보다는 일반 펌약을 저는 저거 추천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펌약에 이 아이를 대충 그 모발 상태에 따라 섞어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열펌 치료 같은 경우는 액상 치료를 만약에 일반 펌약 극손상 모발이 오면 진짜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죠? 근데 건강모는 일반 펌약하고 이 아이를 갖고 혼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열펌 하나, 일반 펌 하나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요거 도포하는 시간은 보통 15분 내외에서 결정이 돼요. 짧은 모발은. 맞죠? 그러고 나서 바로 재도포 들어가시면 돼요. 재도포 할 때도 이때도 순서 그대로 요거는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재도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1차 도포했을 때 방향. 그죠? 다운이든 볼륨이든. 그리고 1차 도포할 때 뿌리를 살려놓고 다운을 시켜놓고 더 이상 뿌리 가까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됐든 요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뿌리 볼륨. 자, 5분 정도 도포하고 5에서 10분 정도 자연 방치를 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톡스 한번 하시고요. 자, 제가 보니 액상 치료 한 번에서 두 번 재도포 하는 게 보통 50에서 전체의 6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연화 정도는 일반 펌 컬이 거의 풀리는 정도. 맞죠? 그러니까 재도포 한두 번이면 거의 컬 다 풀려요. 그냥 윤기 쫙 올라요. 그죠? 그리고 눌렸던 모발이 약간 부풀어 올라요. 그게 이제 한 50에서 60%. 그리고 이게 열펌 연화는 C컬 정도 걸리는 연화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준입니다.
아이론 기준 가시면 안 돼요? 아이론은 더 봐야 돼요. C컬.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S컬을 걸려면 요 제도포 하는 거 있죠? 제도포. 디톡스 더하기 제도포를 한 번 더. 요걸 하면 70%에 가까워져요. 그때 여기에서 S컬을 걸려야 될 부분은 C컬이 걸려야 될 부분하고 대부분 밑에 쪽이죠. 그 부분만 제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화를 보면서도 C컬 걸려야 되는 부분하고 S컬이 걸려야 될 부분 연화를 달리 보셔야 돼요. 굳이 안쪽 C컬만 걸려야 될 부분에 연화를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게 요 정도가 되면 거의 한 70% 이상은 연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C컬 정도 하고 그냥 느슨한 컬이라든지 일반 펌, 내가 파마를 일반 펌을 한다면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리고 행복. 근데 파마가 안 나오는 모발, 확실한 밑지를 걸고 싶었을 때는 여기까지 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도포 할 때 그죠? 컬이 더 걸려야 돼. 아까 제가 분명히 봤죠? 끝에 모발이 컬이 더 나와야 되니까 여기만 끝에 쪽만 더 같이 대답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이제 연화도 C컬, S컬 다시 보셔야 돼요. 요게 이제 이건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됐든 요게 바로 1차 연화입니다. 디젤, 자, 아이론 파마는 여기 맞추셔야 돼요. 특히 백모, 파마 안 나오는 모발들, 가는 연모, 무조건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연화를 더 보는 걸 5분에서 10분 단위로 걷어내고 제도포.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포, 연화를 더 보는 이 개념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왜? 열펌약 한 가지로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펌약도 요거 액상초도 요 한 가지만 갖고 우리는 이제 알아서 그 모발 상태에 따라서 1차 연화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섞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요게 어떻게요? PPT를 혼합해서 이 아이 자체도 조금 더 조절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약을 1차 도포할 때 파마에다 물을 섞어버리고 그다음 뭘 자꾸 섞고 뭐하러 그런 게 필요하냐는 거죠. 파마는 약으로 오히려 그 아이들 때문에 연화가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질문. 이제 딱 정리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내 걸 만들어야 된다고 모발 상태에 따라 내 약을 가지고요. 여기에 쓰고 계신 약이 다 똑같다면 언제 얼마 간호 모발, 순상 모발 제가 다 정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약도 달라 모발도 다 다른데 우리 뭘 자꾸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네이프 쪽이 데스코를 좀 일반범위에서 걸려 할때 네이프가 건강하다 보니까 크림 한번 하고 이렇게 네이프 쪽에서도 약의 도포 양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티오도도 나중에 걷어내는데 예를 들어 아직 안 됐다 싶으면 다시 크림으로 해도 돼요. 아까도 그랬죠. 제가 여기 어색하게 연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크림치로 딱 발라서 만져보세요라고 그랬잖아요. 크림으로. 그렇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도포할 때 과연화가 발생됐어. 끝모발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과연화 뭐 이런 거 아예 먼저 딱 도표주는 거. 과연화가 발생이 되면 얼른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액상 PPT를 도포해서 안 그러면 PPT 칠 때 파마약 3 정도를 넣어서 아예 그 아이를 모발 쪽으로 집어넣어서 더 이상 과연화가 안 되게 과연화가 되는 물질을 PPT로 걷어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이상 또 흘러내릴 것 같으면 크림 타입의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위에 쪽에 도포된 약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런 작업도 필요하면 돼요. 요게 이제 1차 연화. 그러니까 연화 정도를 이렇게 일반 펌, 직펌 맞죠? 같이 가세요. 자, 근데 고객이 파마를 하는 목적이 곱슬이다. 곱슬 1차에나. 근데 곱슬은 도포하는 순서를 여기는 모바일 오늘 같은 경우는 롱이었는데 정수리부터 발랐으면 청소이 안 됐을 거예요. 오늘은 반대로 긴 모발은 어떻게 해요? 네이프 바르고 사이드 바르고 청소를 맨 나중에 갔잖아요.
근데 지난주 같이 짧은 모발은 청소부터 가는 게 나았고, 맞죠? 그런데 곱슬이다. 곱슬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1차 도포 때 전체 곱슬의 50에서 60% 1차 도포할 때. 그래서 곱슬은 도포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곱슬이 가장 심한 쪽부터. 약을 바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우리는 세균들이 편하니까 내부 쪽부터 약을 발라서 중간에 내려오면 막 힘이 빠지고 손가락이 아프니까요. 그쪽에서 정말로 고객이 확인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죠? 곱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도포할 때 순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곱슬이 가장 심한 부분, 그 부분부터 도포하셔야 돼요. 하지만 친수성 곱슬이든 소수성 곱슬이든 머리가 나 있는 방향, 결, 그죠? 그 다음에 약을 바를 때 약간의 장력, 텐션, 그 다음에 1차 도포할 때 전체 곱슬의 50에서 60% 펴주고 거기에 액상큐를 갖다 때려 놓으세요. 그러면 소음료가 잘 돼서 곱슬 기가 막히게 펴집니다. 그래서 곱슬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1차 연화 재도포까지 해서 전체 곱슬의 80% 곱슬 연화가 제일 쉬워 보이니까 1차 연화 끝나고 깨끗하게 헹궜어요. 헹구고 타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곱슬이 남아있으면 연화 안 된 거. 근데 살살 말리면서 부슬부슬부슬하게 올라오죠. 이건 기계로 다 잡을 수 있어요. 대신 아주 가는 면목 곱슬 있죠? 약을 적게 도포하시면 안 돼. 많이 도포해야 돼. 많이 도포해서 곱슬을 1차나 펴고 나서 방치할 때 약을 꼭 걷어내셔야 돼요. 이 아이를 걷어내지 못하니까 모발이 바르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먼저 바른 쪽은 막 자지러지고 있고, 그죠? 이쪽은 바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앞머리도 그랬죠? 걷어내는 거 보셨죠? 꼭 그렇게 걷어내셔야 돼요. 특히 잔머리 곱슬. 자, 여기까지 1차 연화 쪽에 질문. 됐죠? 자, 1차 연화 끝나면 샴푸. 자, 그러면 샴푸도 두 가지 준비해 주세요. 근데 신기하게 모발에서 막 끈적이고 냄새 나고 매니큐어하고 칼라 샴푸하고 헤나를 쓰고 막 굉장히 끈적이는 모발들 있죠? 그런 모발은 무조건 MSP. 뭐죠? 막샴푸. 그렇지. 막샴푸. 막샴푸 하나, 공잘 샴푸 하나. 박스. 공부 잘하는 샴푸, 한다. 뭐, 샴푸 이름 뭐 이렇게 지어놨어. 실제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 꼭 적어. 문의 5강년. 이렇게. 꼭 샴푸하세요, 여기서는. 온도 어떻게 놓을까요? 제일 높은 온도 140에 3. 뭐가 이렇게. 어제 못 사가자 했어. 누가 늦게 오냐? 아이고 잠들어가지고. 이거 와사가 잠들었어요? 네. 못 드셨어요. 깜짝 놀랐겠네. 자, 샴푸하고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절대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라 말리지 말라. 말리지 마라. 타월 드라이 한 다음에 PPT 처리. 요게 이제 역삼투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 PPT가 침투해서 연화가 되는 상태에서 모발하고 결합하면 다 안에 있는 수분을 밀어냈잖아요. 쫙 밀어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깨끗한 타올로 닦아내시면 돼요. 자, 하고 요때 남겨진 수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목.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가 또 이제 두 번째 연화를 샴푸까지 하고 나서 지금 수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한 모발이다. 내가 또 치유를 바를 거다. 그때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수분 많게 적게 조금 더 많게. 근데 손상보다
내가 멀티펌제를 바르려고 예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게. 너무 중요해요. 펌제 도포할 때 수분량 이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 말 들으셔야 돼요. 손상고발질도 우리가 수분을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있었을 때 환원이 빨라지는 약이 있고 물이 적었을 때 훨씬 더 빨라지는 약들이 있어요. 파우더에 PPT 처리한 다음에 건강모나 치료를 바를 거다.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좀 더 많게 펌제 도포할 때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더 많게. 그죠? 그러면 손상고발하고 멀티펌제를 바를 거다. 그러면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적게. 50% 반 정도 적게.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나서 여기에서 1차 연화 정도에 따라서 그죠? 나는 고객은 무조건 코를 걸어달라고 하는 고객들 있죠? 그죠? 그때 무조건 치료. 2차 연화. 여기 중간 PPT 처리까지 하고요. 2차 연화 때 무조건 코를 걸어달라고 하는 모발. 아주 가는 연모. 이분들의 공통점 숱이 많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 멀티펌제나 산성펌제를 바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 숱 많다고 숱이 적어봐야지 그 신경을 알 수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파마가 참 안 나오는 모발들, 백모, 해나 했던 모발들. 그죠? 그런 모발들은 무조건 치워. 그런데 오늘 같이 이 모발이 눌려 있었던 모발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하면 1차 연화가 충분히 돼서 컬을 걸 수 있겠는데 뭔가 머리 결을 잡고 싶다? 그때는 멀티펌제. 자, 그러면 요 멀티펌제도 2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열펌약 시스테아미니베브딘 펌제 있죠? 스프라리스가 제일 많이 나갔죠,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직펌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멀티펌제 하나. 자, 그러면 파마약 정리해 드릴게요. 파마약은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크림치료 건강 하나, 손상 하나. 맞죠? 액상치료 열펌 하나, 일반 펌 하나. 둘 중에 하나 가져가려면 요런 제일 좋은 요거 하나 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열펌 쪽에 시스타민 있죠? 요게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멀티펌제 하나 필요하고요. 2분, 3분만 더 방치고. 자, 그러면 약은 이거면 돼요. 맞죠? 그걸 가지고 다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자, 그리고 여기는 도포하고 나서 2차가 도포하고 나서 도포 후 최대 자연방치 10에서 15분. 2차 연화 땐 연화 테스트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1차 연화 때 다 모발에 맞는 연화 테스트를 가져라. 이거요. 요걸 가지고 이제 내 모발에 맞추시면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만 제가 그 책 5편에 다 써놨거든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뭐하러 적어? 책 안에 다 적어놨더만. 이거를 이렇게 다 적어놓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미친놈이 이게 뭐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교육을 받고 보면 뭐 여기 다 있네 그런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응? 질문? 됐죠? 네. 자, 그러면 파마약은 됐어요. 이거면 돼요. 뭐 여기에 뭐 GMT, 락톤티올, 요즘 또 무슨 뭐 GMA, 그냥 치워. 자, 그리고 이제 가셔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을 다 안 쓰고 처방해 놓은 약까지 다 보고 내가 쓰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 그죠? 그거 버리지 말고 빨리 다 생산한 지 3년 안쪽 지난 약들은 다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3년 지나버리면 조금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폐기 처분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만의 약을 빨리 준비하셔서 그걸 제가 내 걸 만들라고 했던 게 1차 이거죠. 이 안에서 만드시면 돼요. 우리 김포 누나 이해되셔?
근데 첫날부터 이거 가르쳐 주면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다 넣을 걸? 복잡하다고. 아이고 이렇게 레시피까지 뭐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이걸 그냥 그 내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왜 언제 발라 뭘 발라 더 발라 막 이런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질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1주 지나 2주 지나 3주 지나 4주 차오니까요. 이제 나를 평가하잖아요. 쟤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맞죠? 유라는 장님? 준비 됐습니까? 됐죠? 지울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처리, 중간처리, 후처리 클리닉 준비하셔야 됩니다.